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몸이 달았습니다. 내일까지 마흔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급박하더니 갑자기 비굴한 자세로 한대행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대행은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국은 다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대행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고 또 문자까지 보냈지만 한대행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바빠지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한대행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도 안 되니까 한대행을 만나서 마흔역을 임명해달라고 매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마흔역을 임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 한대행을 만나서 업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행을 맡은 지 불과 2주일 만에 탄핵을 당했고 또 87일 만에 복귀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탄핵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만나고 싶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쪽팔리는 짓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 이렇게 보내고도 답이 오지 않으니까 언론에 일러 바쳤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서 이 대표가 오늘 한대행에게 전화를 2번 하고 문자 메시지를 1번 보내면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는데 한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민수는 이어서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도 연락했는데 이들마저 답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나 총리 비서실장이야 한대행의 뜻을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한민수에 따르면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과만 통화가 됐는데 수행과장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행과장이 총리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총리에게 보고했을 것이지만 한 총리가 그야말로 생을 까버린 것입니다. 한 대변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내 제1당 대표의 간곡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민수는 그러면서 전쟁 중인 적국과도 대화한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대행의 이런 처신이 옳은 것인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대행에게 상식적이니 어떠니 그런 말을 운운할 때는 아니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부에 해왔던 짓거리 그런 가운데 상식적인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무려 30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한대행을 포함해서 13명은 실제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 심판을 선고한 9명 모두 기각됐습니다. 9대0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시켜버렸습니다. 한대행에게 했던 짓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대행을 맡은 지 2주 만에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버렸고 또 똑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대행을 겨냥해서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탄핵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겁박했는데 갑자기 만나달라고 하니까 한대행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만나줄 이유가 없죠. 한대행은 지금 마흔역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를 뻔히 아는데 굳이 만나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죠. 한대행이 이재명을 제대로 엿먹여버렸습니다. 앞서 코판대 박찬대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해라.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대행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오전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한 차례 급박했는데 한대행은 역시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민수는 왜 만나려 하는지는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마한혁 때문에 만나려 한다는 얘기를 생각을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급해진 것이죠. 한민수는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지금의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실 공보실은 싸늘했습니다. 총리 공보실은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그리고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을 한 것입니다. 총리실은 또 야당 관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만나주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재명 만나는 것은 지금 하나도 급하지 않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뭐 각자 알아서 하자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한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는 했지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같은 사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겼던 것도 그런 고민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대행은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후임자 인선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를 물색해놓고 인선을 해놓으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때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후보자 임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대행이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맡아서 국회 추천목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한대행이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안 발의 좋아 할 테면 해봐. 나도 내 할 일 다 준비해 내올 테니까 멋대로들 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수십 년 관록, 공무원 관록이죠. 수십 년 관록에다 총리만 해도 지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 한대행이 탄핵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엄청나게 파워풀해진 느낌입니다. 한대행은 원래 오늘 일정이 아닌 오늘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니까 오늘 없었던 일정인 이천 하이넥스 공장을 방문한다고 가버렸습니다. 일정을 조정한 것이죠. 보기 싫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시달릴 것이고 차라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넥스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경제 행보죠. 경제 행보로 이재명의 뒤통수를 한 대 더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한대행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